일단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수업 페이지 하나 띄워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 하나랑 얘 하나 이렇게 요거 하고들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바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크리에이트까지 해준 상태로 요거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 하는 애였죠? 출력하는 애였죠.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뭐라고 나와요? 그냥 1, 2, 3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 역슬래시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줄바꿈 돼서 나오겠죠. 그죠? 줄바꿈 돼서 나오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거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역슬래시가 3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3개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나오겠죠. 중간에 강제로 줄바꿈을 계속 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번 했고 나머지 두 줄바꿈 하고 그 다음에 2를 출력하는 거. 결과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학교 수학 시간이에요. 중학교 수학 시간에 아마 미지수라는 개념을 배울 텐데 여기서도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미지수 x는 5다 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뭐가 출력될까요? 여기서 x는 이거 x로 봐야 되나요? 5로 봐야 되나요? 5로 보는 거잖아요. 미지수는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요. 그죠? 얘는 5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 외에 뭐 x, y 더하고 뭐 a, b 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방정식 문제 같은 거 풀 때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바에서 이런 미지수를 변수라고 합니다. 뭐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라 뭐 다른 걸 해보셨다면 좀 접해보셨을 텐데 파이썬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변수가 하나 만들어져요. 근데 자바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변수의 타입을 정해줘야 돼요. 변수의 타입. 또한 변수는 그냥 쓸 수 없고 쓰기 전에 한번 만들어 줘야 됩니다. x는 뭐 5, y는 3, x 더하기 y는 8이죠. 여기서 쓰는 미지수가 여기서는 변수예요. 변수고 그냥 이렇게 쓸 수 없고요. 먼저 한번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얘가 만약에 없다면 이 x는 누군지 몰라요. 자바 측에서 만든 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안 돼요.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라고 했었잖아요. 얘는 만들기 전에 쓴 거네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변수를 만드는 행위를 변수 선언이라고 하고 변수 생성 뭐 또는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데 그냥 뜻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x라는 변수를 만들겠다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변수는 사실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 언어 자료 구조 같은 거 공부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실제로 이 변수는 공간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인 x는 5는 뭐 어떻게 읽으면 되냐? x라는 공간에 똑같은 말이죠. 변수이니까 5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넣겠다라는 연산자는 이 이퀄 마크 하나. 보통 우리 수학에서는 같다의 의미잖아요. 자바에서는 넣겠다의 대입 연산자예요.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에 있는 변수에 넣겠다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넣겠다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자바에서 같다 표시는 이 이퀄 마크 두 개로 표현해요. 그 같다가 아니에요. 얘는 넣겠다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빼먹은 개념이 뭐냐면 인트인데요. 인트는 인티저예요. 인티저는 정수형이라는 뜻입니다. 그 왜 수학에서 개념 나오는 그 정수가 맞아요. 네, 소수점 없는 애들. 그래서 얘를 이제 풀로 해석을 해보면 좀 사실 중요한 해석인데요. 이렇게 int x라고 선언을 해놓으면은 이 x라는 변수에는 정수만 넣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법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이상 x 안에 이런 건 안 돼요. 얘는 뭐예요? 실수죠. 그죠? 소수점 붙어 있는 애들 실수잖아요. 이런 건 안 됩니다. 법에 지금 맞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이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이만큼이 얘가 맡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한 단어 때문에 x라는 변수에는 정수만 넣겠다고 지금 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종의 제약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0.5는 날아갈 거예요. 그럼 값손실이 일어나서 정상 작동을 하지 않겠죠. 또 얘는 가능할까요? 괜찮죠? 얘도 정수니까. 그죠? 음수일 뿐이지 정수잖아요. 얘도 가능하죠. 그죠? 대신에 마이너스 5.7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0.57 이거 안 돼요. 또는 뭐 소수점이 여기 붙어 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개념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선언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 후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얘는 좀 지워놓고 이거 왜 안 된다고요? 위에서 아래로니까 얘는 만들기도 전에 넣은 거예요. 그냥 선언하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면 동작하지 않아요. 이거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그죠? 얘는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 다음 줄에서 넣고 있는 거니까. 대신에 이것도 상관이 없죠. 얘는 변수를 만들자마자 5라는 값으로 채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예요. 만들기 전에 넣었는지 만들고 나서 넣었는지 만들면서 넣었는지 의 차이입니다. 얘는 한 줄에 걸쳐서
지금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에다가 값을 넣고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두 줄에 걸쳐서 선언하고 값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출력된다고요? 9. 얘는 문자로서의 x가 아니라 그냥 정수 5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5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x 취급이 아니라 5 취급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는요, 지금 똑같은 변수에다가 뭘 했죠? 2라는 값을 넣었죠. 여기서의 x는 2라고 봐야 돼요. 기존에 들어있던 5는 덮어쓰기 당합니다. 얘한테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x라는 공간 변수에 2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읽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미 5를 넣었었잖아요. 자, 변수는 값을 딱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출력은 총 2번 하고 있어요. 대신에 중간에 x 안에 들어있는 값이 바뀐 거죠. 만약에 x라는 공간에 값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방식이었다면 이렇게 들어갔겠죠. 이쯤에서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출력을 해야 돼요?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돼요. x라는 공간에 최초에 5가 들어있고 출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를 다시 넣었죠. 그럼 이쯤 와서는 이 5는 덮어쓰기 당합니다. 2한테. 그럼 여기서의 출력 결과는 6인 거죠. x는 2잖아요. x 안에 지금 2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2로 봐야 되는 때가 있는 거고 얘를 5로 봐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얘는 6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이 결과는 x 안의 값이 바뀌었나요? 그냥 똑같이 출력한 거죠. 그럼 9 나오겠네요. 그죠? 값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걸 안 했대요. x 안의 값이 바뀌지 않았대요. 그럼 그냥 쭉 현행 상태 유지잖아요. 그죠? 그냥 재사용할 뿐이에요. 변수는 이렇게 저장해 놓고 값을 저장해 놓고 계속 똑같은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뀐 적이 없으니까. 대신에 중간에 이런 이제 x의 값이 바뀌는 뭐 어떤 행위를 한다면 얘는 바뀐 값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x는 실제로 공간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이 시점마다 x를 뭘로 취급해야 되냐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나와요. 변수에는 값을 딱 하나만 오직,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꽤 중요한 내용 할 때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얘를 그대로만 써보자면 이런 거 안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만약에 붙여넣기 하셨어도. 그죠? 9, 6이 나오잖아요. 내가 중간에 얘를 뭔지 아시죠? 주석 처리. 코드 읽어드릴 때 무시하는 줄이죠. 이때는 9, 9 나오죠. 바뀐 적이 없는 거니까.
얘를 주석 처리하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그죠? 출력은 그냥 한 번만 하는 거잖아요. 이제 구 하나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하면 값이 안 바뀔 거고, 중간에 값이 바뀐다면 얘는 그저 바뀐 값을 보여줄 거고,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 있다면 그죠? 뭐라 하죠 지금? 뭐라는지 볼까요? 얘를 읽어보세요. 그냥 뉘앙스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딴 거 없다 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 못 찾겠다. 근데 그 못 찾겠는 게 이 variable이라는 게 변수란 뜻입니다. 변수 x 없다. 세 번째 줄에서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만든 적이 없으니까. 얘 입장에선 만들어지지도 않은 변수에다가 5를 넣겠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타이핑으로 직접 작성을 해보세요. 지금 자, 이거 한 줄 풀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 세 번째 줄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x라는 공간을 만든다. 근데 이러면은 이제 내용이 부족한 거예요. x라는 공간 또는 변수. 그럼 그냥 얘만 했을 뿐입니다. x라는 정수만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까지 하면은 요 좌변까지 한 거고요. 근데 만든다 해버리면 좀 이상한 게 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한 줄이 그 마침표가 이 세미콜론이었잖아요. 만들고 오라는 값을 넣겠다 까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한 줄을.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여기서 변수를 만들었나요? 아니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x를 재활용한 거죠. 그냥 여기서는 그냥 x라는 변수의 또는 공간에 이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읽어야 돼요. 자, 근데 얘는 변수인가요? 얘는 변수일까요? 값일까요? 이 녀석이 값이죠. 얘는요? 변수죠. 변수라고 읽었잖아요. 그래서 정수만. 얘는요? 변수라고 읽었죠. 얘는요? 이 안에 들어있는 값으로서 취급을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 줄 썼는데 어떨 땐 변수고 어떨 땐 값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단 쉽게 좀 구별을 할 수 있는 규칙이 몇 개 있는데, 이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줄이랑 일곱 번째 줄 x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밑줄 친 애들이랑 노란색으로 밑줄 친 애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죠? 이 녀석이죠. 보세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을 때는
변수로서 작동을 하고요. 얘는 이퀄 마크 왼쪽에 있나요? 아니죠. 그럼 이퀄 마크 오른쪽에 있나요? 아니죠. 그죠? 보세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으면 이 알파벳 요 녀석은 변수로서 동작을 할 거고요. 얘처럼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으면 오른쪽에 있다가 아니에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는 놈들은 값으로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퀄 마크 오른쪽에 있다. 이퀄 마크 오른쪽에 있다. 그거 아니죠. 얘는 왼쪽에 있다랑 왼쪽에 있지 않다로 구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안에 들어있는 값으로 볼 때는 왼쪽에 있지 않은 경우, 얘가 변수로서, 즉 공간으로서 작동을 할 때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을 때, 자 얘가 공간으로서 동작을 하니까 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공간에다가 뭐 5라는 값을 넣겠다 또는 뭐 2라는 값을 넣겠다를 할 수 있을 때는 변수로서 동작을 할 때만.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요 이퀄 마크 하나짜리를 찾으시면 돼요. 대신에 예외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요거 변수죠. 이퀄 마크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요 값이죠.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잖아요. 얘는요 얘도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지만 얘는 이제 선언할 당시라서 변수로서 동작을 해요. 이건 예외예요. 그냥 만든 거잖아요. 이런 미지수가 있어 라고 자바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때는 왼쪽에 있던 왼쪽에 있지 않던 변수로서 그냥 작동을 합니다. 얘를 그냥 한 줄에 써준 게요. 이 모양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다른 뜻이에요.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이것만 해석할 줄 알아도 오늘은 다 한 거예요. 이걸 그냥 풀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녀석은 변수의 뭐 자료형, 타입, 뭐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변수명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변수의 이름이에요. 변수의 이름은 숫자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123에다가 5를 넣겠다. 이상하죠? 숫자로 시작하는 것도 안 돼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대신에 중간에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문자만 써줘도 상관이 없어요. 숫자로만 이루어질 수 없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여기 뭐 뒤에다 붙이던 중간에 들어가던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가 뭐 이렇게 썼대요. 실행하면은 여기 뭐라고 나올까요? 제가 원 버튼을 누르면 오류가 날 건데, 오류가 어디서 왜 나요? 오류가 좀 많이 났죠? 그죠? 해석을 해볼까요? 지금 얘가 좀 힌트 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쯤에서 또는 이쯤에서 또 7번째 줄도 여기서 지금 우리는 x라는 놈을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변수명이 이 모양이니까
만들어 놓은 변수를 활용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만들지 않고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누군지 모르겠다고 뭐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문제 없이 돌아가잖아요. 또는 얘를 x로 다 바꿔도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만들고서 얘를 계속 재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자, 요것도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보세요. 뭐라고 출력돼요? 5라고 출력돼요. 자, 얘는 변수의 값이에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으니까 변수죠. 얘는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으니까 값일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이건 그냥 문장입니다. 우리 그 이전 시간에 출력 문제 하면서 뭐 안녕하세요나 또는 헬로월드 같은 거 출력할 때 쌍따옴표로 감쌌잖아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문장이 그대로 출력이 됐죠.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위에 거는 그냥 문장 그대로고요. 아래 거는 값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쌍따옴표 안쪽에 있냐, 안쪽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얘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얘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실행하면 그냥 1, 2, 3 나오죠. 이렇게 하면요, x가 5인 거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냥 1, 2, 3 출력하는 거고, 얘는 정수 123을 출력을 하는 거고, 결과가 똑같이 보이는데 얘네끼리는 지금 타입이 다른 거예요. 얘는 문장으로서 스트링이라고 하고요, 얘는 정수라서 인티죠. 얘는 스트링. 요거는 하나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런 블로그 같은 거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요거, 얘네들이 자바에서 쓸 수 있는 기본 타입이라고 해요.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용 크기는 여기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값의 범위도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C 언어 영역이에요. 네, 기본 타입이고, 이만큼이 정수형이라는 거, 이만큼이 실수라는 거, 이만큼이 논리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트링은 여기 없네요. 얘는 기본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없는 타입은 전부 다 참조 타입이다. 참조 타입 또는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보이는 거 빼고 전부 다 참조 타입. 대신에 이 기본 타입의 종류랑 이 녀석의 요거 정수, 실수, 논리,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워 주셔야 돼요. 초반에는 좀 더 이어서 해보자면, 자, 이거 예상 한번 해보시죠.
똑같이 더하기 연산자를 썼어요. 결과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럼 이 결과랑 제가 이렇게 연산을 한 이 행위랑 비교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유추를 한번 해볼까요? 위에 건 뭐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쓴 거죠. 얘는 문장 더하기 문장이라서 그래요. 즉 스트링 더하기 스트링. 스트링은 여기서 문장이란 뜻이고요. 문장 더하기 문장은 그냥 옆에 나열하는 정도. 밑에 건 뭐예요? 결과 보니까 어때요? 얘는 진짜로 정수, 숫자 연산을 한 거잖아요. 더하기잖아요, 그냥. 그죠? 쓰는 이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데이터 타입이 다른 거예요. 얘는 문장 더하기 문장을 한 거고요. 얘는 정수 더하기 정수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뭐 나와요? 그냥 안녕 나오죠. 왜냐면 문장 더하기 문장이니까 옆으로 그냥 늘어뜨려 주는 거잖아요. 이게 1, 2, 3, 4, 5, 6처럼 이런 식으로 옆에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예측을 좀 해보자면 이거 더하기 이만큼이래요. 그냥 옆에 보여주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 0이라는 말 대신에 10을 썼어요. 그러면 뭐라고 나올까요? x는 10이 나왔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타입 뭐예요? 문장이죠. 얘는요? 정수죠. 문장 더하기 정수를 했더니 그냥 옆에 나와주고 끝났네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어야 돼요. 얘는 여전히 문장인가? 얘는 여전히 숫자인가?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게 이만큼은 문장이었고 이만큼은 정수였는데 더해버렸잖아요. 그죠? 뭔가 더해서 여기 출력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연산을 성공했다는 건데 얘는 여전히 문장으로 볼 수 있는가? 얘는 여전히 숫자로 볼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세요. 자, 자바에서는 어떤 이런 연산을 하려면 통일시켜야 돼요. 타입을. 힌트입니다. 타입을 통일시켜야 돼요. 그러면 얘 문장이고 얘 정수면 둘 다 문장 문장 또는 정수 정수가 돼야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숫자가 되는 게 편해요. 얘가 문장이 되는 게 편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죠? x는을 숫자로 어떻게 바꿔요, 이걸? 대신에 10을 문장으로 어떻게 바꿔요? 문장 되잖아요, 이러면. 그죠? 내부적으로 이런 과정이 한번 과정을 한번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해버리면 x는 10 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맞춰보죠. 해보지 마시고 일단 눈으로만. 결과는
x는 30이라고 나오면 좋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뭔가 여기 10 더하기 20이니까 30이라고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연산 순서는 이렇게요. 즉 이 녀석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개념이 연산자 순위,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네. 연산자 우선순위 자바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런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먼저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서 누가 먼저 돼요? 1번, 2번. 얘는 뭐 딱히 제한사항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순서대로예요. 즉 1번, 2번 순서예요. 얘가 먼저 된다는 거죠. 이 녀석이 문장 더하기 숫자네요. 그럼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얘가 문장화가 돼서 결과는 이런 식이 될 거고요. 남아있는 게 문장 더하기 숫자네요. 또 그러면 얘가 문장화가 돼서 합쳐보면 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내가 x는 30을 원했대요. x는 30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얘가 먼저 계산이 되게 해주면 되겠네요. 수학이랑 같아요. 얘는 괄호 안쪽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될 것이냐.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선은 이거 기본 타입, 자바의 기본 타입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자바의 연산자 우선순위, 요거는 구글링을 따로 한 번씩 해주세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